안녕하세요. 매크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3번의 마지막 부품이죠. 자, 요거 베어링 커버. 자, 요거를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어링 커버가 왼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개가 대칭으로 같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이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어링 커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 그 군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여기에 몸체랑 조립이 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길이를 대부분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거를 측정을 하시면은 값이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는 방법, 길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죠. 자, 여기 카운터 보호 부분인데, 자, 이 카운터 보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카운터 보어는 그냥 원형으로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그냥 뚫려 있는 형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측면도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겠죠. 여기 봤을 때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터져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측면도를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도면은 측면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어링 커버를 작도를 하려면 전체적인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설마 이거 측정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자, 이거 측정 아닙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몸체를 그려놨죠. 자, 본체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 본체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가스켓이 0.5mm짜리 가스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는 이 가스켓 진한 부분에 끝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 보면 요게 7mm 나와요. 7mm. 자, 그러면 요게 7mm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CAD로 넘어갈게요. 자, CAD로 넘어와서 자, 일단은 라인으로 자, 7mm짜리 선을 하나를 그려 볼게요. 자, 7mm 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요 바깥쪽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선의 길이에요. 아직 요거는 길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요 길이 전체 길이를 알아야겠죠? 자, 전체 길이는 아까 제가 자, 요거를 참고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자, 요거 54파이 요거를 참고해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옵셋 54 절반으로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튕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바깥쪽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막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끝부분 끝단 처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 기존의 대부분의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라운드가 젖어 있는데 얘는 못따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못따기 1로 자, 챔퍼 디스턴스 1 해서 자, 못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못따기 선은 미리 그려주시고요. 자, 카운터 보호 작도를 하면서 없애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못따기선은 필요가 없겠군요. 요거는 이제 어차피 온단 변도를 할 거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 튀어나온 부분 작도를 해야 됩니다. 자,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산정하시냐면, 기존의 본체를 꼭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려 놓으셔야 요거 산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어링 커버가 시험에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은
본체를 항상 꼭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베어링 커버를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본체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 있죠? 요 진한 부분 시작하는 부분 있죠? 자,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 길이를 자, 본체에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14라고 나와 있죠? 자, 14 길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왜 14 길이를 우리가 찾았느냐? 바로 이제 요 베어링 폭을 14에서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베어링 폭은 얼마일까요? 자, 6202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규격집에서 자, 베어링 커버를 한번 볼게요. 베어링 부분을 볼게요. 자, 앵귤러가 아니고 기프논 볼 베어링이죠. 자, 기프논 볼 베어링의 6202번입니다. 자, 6202의 B 값을 찾아보면 자, 여기 부분이죠. 자, B 값이 얼마예요? 11이죠. 11.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셋 11 해서 띄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베어링이 들어오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하는 얘긴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요게 지금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여기 3mm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바로 3mm를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죠? 가스켓이라는 놈이 있어요. 가스켓.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산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m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그죠? 이 가스켓의 폭을 더해줘야 됩니다. 요게 0.5T짜리예요. 그 다음에 요게 3mm고 그럼 튀어나온 게 총 얼마인가요? 그쵸, 3.5mm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캐드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막아 보시고 자, 옵셋 3.5mm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만 알면 돼요? 그쵸, 이제 요 부분을 알아야겠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쵸, 본체 사이즈랑 동일하다. 그래서 본체 쪽을 갑니다. 자, 본체 쪽에 보시면은 얼마예요? 그쵸, 35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파이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옵셋 35의 절반으로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튕겨 주시고요. 자, 이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커버의 전체적인 형상이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폭 파고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사이즈. 자, 요거는 이제 측정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재죠. 지금 부분 잡단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 보면 요게 자, 여기에 딱 15mm 나오네요. 15mm. 자, 15mm가 나온다고 하면 캐드에서 자, 옵셋 15 위쪽, 아래쪽 이렇게 튕겨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들어간 폭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합니다.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2mm네요. 2mm. 자, 그러면은 옵셋 2.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라운드가 졌단 말이죠. 그러면 필렛 3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필렛 2로 갑니다. 자, 여기도 필렛 2.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소에다가 뭐라고 썼나요? 필렛과 라운드는 R3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R2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치수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수 기입이 만약에 할 자리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주소로 써 주셔도 돼요. 주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뭐예요? 그쵸? 끼워져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챔퍼 1로 자, 끼워져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항상 못다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가 끝났으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 폭을 재면 되겠네. 자,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부분, 오일실 부분을 작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일실 부분으로 갑니다.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축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요것도 측정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죠? 베어링 번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베어링 번호가 02면 얼마인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00일 때는 10mm예요. 01일 때는 그쵸? 12mm, 02일 때는 15mm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 번호가 02번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축지름은 15mm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베어링과 오일실이 같은 단에 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5mm면 자, 이제 오일실을 찾아줘야겠죠. 자, 오일실 갑니다. 자, 오일실 쭉 내려서 보면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자, GGA, GM 계열 치수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안찌름이 얼마? 그쵸, 15mm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개로 나눠지죠? 자, 바깥 지름이 25냐, 30이냐,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측정 못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측정합니다. 자, 이거 측정을 해보면 요게 12랑 3 사이에 있죠. 그럼 12.5 정도 나오는데 12.5의 2배면 2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5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쵸, 여기에 딱 25가 나와 있죠. 그래서 B 값이 4가 돌출이 되는 겁니다. 도출이. 자, 이렇게 도출이 되면은 자, 요거를 4를 찾았으면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홈 부분 작도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유일하게 안 나온 게 뭐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폭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요 공식은. 자, 요 공식은 꼭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B 값 더하기 0.2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B 플러스 0.2면 우리가 B 값이 얼마 나왔어요? 4가 나왔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4.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4.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의 전체 폭은 얼마예요? 우리가 아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25mm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일단 먼저 작도합니다. 25mm랑 4.2. 자, CAD로 넘어와서 자, 옵셋 25의 절반으로 자, 위쪽 아래쪽 튕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옵셋 4.2로 자, 안쪽으로 튕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 구석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R값이 있습니다. R값. 자, 이 R값은 얼마예요? 저기 보시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그러면 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 0.5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렛 0.5로 자, 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 못대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못대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L 값을 먼저 띄고 30도에서 15도를 띄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자, 근데 요 L 값은 얼마예요? 자, L 값은 0.1b에서 0.15b 사이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보통 요 앞에 값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 0.1에서 4를 곱하면 얼마? 그쵸, 0.4가 되겠죠. 자, 0.4를 띄고 그 다음에 몇 도? 15도에서 30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30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30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옵셋 0.4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교차점 있죠? 여기에서 자, 30도가 올라가시면 돼요. 자, 각도 30도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고 트림으로 선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반대편으로 그대로 미러 하면 되겠죠? 자, 미러 하시고 반대편도 선정리. 자, 여기도 선정리.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오일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작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는 반만 측정합니다.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9mm? 9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옵셋 9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값은 9mm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8mm가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저는 9mm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작업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은 작도가 끝났고 여기도 작도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카운터 보호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카운터 보호 같은 경우는 자, 위치 자, 여기서 보시면 카운터 보어의 이 센터 위치는 요거 측정하지 마세요. 요것도 본체를 참고하시는 거, 본체 탭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체를 참고해서 자, 보시면 자, 본체에서 요 사이즈와 동일하겠죠? 그냥 파이 43. 자, 그래서 옵셋 43의 절반으로 자, 위쪽으로 한 번만 띄고 나중에 미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M 몇 짜리인가요? 자, M 4짜리네요. 자, M 4짜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카운터 보호는 M 4짜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요렇게 큰 머리찌름과 그 다음에 요렇게 작은 드릴 구멍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M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의 깊이 요게 4.4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자, 드릴 구멍 깊이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그대로 작도할게요. 자, 옵셋 4 해서 위쪽 아래쪽 띄워 주시고 옵셋 4.4였죠. 머리 깊이. 자, 그래서 선 정리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4.5잖아요. 4.5짜리는 자,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여기 교차점에서 지름 4.5짜리를 그린 다음에 요 4분점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원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5짜리 자, 이 드립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는 LEN 델타 3 해서 자, 여기 중심선으로 변경. 자, 여기 중심 표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체인지 들어가서 선 축척을 0.5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0.5로 줄였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더 줄여주시면 돼요. 0.3, 뭐 0.25,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미러 하죠. 자, 반대편을 이렇게 미러 해주시면 자, 오늘의 요 커버 작도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예요? 그쵸, 가는 시선 바꿔서 해치 넣어줘야겠죠.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안시 31번 선택하신 다음에 자, 추가점 해서 찍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제 한번 재볼까요? 자, 다 맞는지. 자, 7mm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게 3.5mm 다 맞죠? 자, 이제 요 가운데 선 중심선으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오늘의 커버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 줘야겠죠. 자, 치수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제 치수는 제일 작은 거부터 먼저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작업해 주시고 요거 안 했군요. 요거. 자, 가는 시선을 다시 바꿔서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확대도 뽑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엘립스. 자, 요거 이제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꼭 타원으로 해야 되냐? 난 원으로 하고 싶은데 상관없습니다. 원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옵니다. 그래서 해치 지워주시고, 자, 요 부분 타원 밖에 있는 건 다 지워주고, 자, 다시 해치해야겠죠? 자, 요 해치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2배를 확대할 거잖아요. 2배 축척으로 해서 2배 이렇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해치도 축척을 2배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치의 축척을 2로 바꿔주시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이제 치수 기입 진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는 요 놈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나 또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치수 또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여기에 오일실, 자, 요 구멍에 홈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 피치, 카운터보 피치, 그 다음에 전체 지름, 자, 이렇게 양쪽으로 3개, 3개씩 뽑아주시면 좀 안정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자, 이제 요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요거는 그냥 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오일실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이제 외우시는 분들 많죠. 자, 여기 파이 뒤에 뭐예요? H8이 들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리면, 자, 규격집에서, 자, 여기 오일실 부분 있죠? 여기에, 여기까지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바깥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 구멍의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0401에 뭘로 해라? 그렇죠. H8로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라. 그래서 바깥 지름에 대해서 H8로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얘가 바깥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냥 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뭔가요? 자, 얘는 몸체에 끼워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볼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언제나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조립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조립공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뭘 넣어요? 얘는 순놈이기 때문에 G6공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세로 치수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로 치수가 남았죠. 자, 가로 치수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거 끼워서 들어가는 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뭐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자, 여기도 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자,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겹쳐 있죠? 요거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지우는 방법은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저기 맞춤이 아니고, 왜 맞춤까지 갔을까요? 자, 치수 보조선 있죠? 자, 요거를 둘 다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꺼주시면 어때요?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겹치죠. 그죠? 자, 이럴 경우는 얘를 일단은 여기다 안에다가 넣어주고 싶으면, 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빼서 이렇게 간섭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2로 이렇게 만들어 주긴 했는데 얘 중심선에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중심선과 치수선이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중심선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이 표현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R2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지름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 작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R도 표현이 됐고 얘 폭도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요거 넣으시는 분들 있죠. 자, 이 치수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주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대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도는 지금 이쪽을 요 베어링 커버가 자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대표 고치기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살짝 내려서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자, 치수 레이어를 자, 절반 치수 레이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제 넣습니다. 자, 규격집에서 찾은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0.4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폭 계산했었죠. 4.2.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반지름 값 뽑았었죠. 자, 요 반지름 값을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요게 이제 치수선 강제선인데 치수선 강제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지우는 거는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밑으로 내리시면 맞춤이 있어요. 이 맞춤에서 강제를 꺼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치수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각도에는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길게 자,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일실 관련된 치수 다 기입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다 끝났고, 폭도 다 끝났고, 아, 여기 4.2도 조금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줄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표면 거치기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치수도 다 뽑았고요. 자, 여기 폭 치수도 여기서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카운터 보호 치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카운터 보호 치수는 L2 세팅 들어가서 여러 줄 문자로 변경, 부착해서 요거 꼭 체크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교차점 큰 머리찌름 있죠? 여기 중간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하나를 뽑아 주시고 자, 요거를 한 요 정도로 올려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만 와서 찍고 엔터 2번.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줄은 자, 두 줄을 쓸 건데 제일 윗줄에다가는 뭘 쓰냐면 요 드릴 지름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수량이 몇 개죠? 예, 4개죠? 4 그 다음에 파이 얼마예요? 4.5였죠? 그 다음에 드릴 구멍이었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가는 C.B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뭐의 약자예요? 그죠? 카운터 보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자, 큰 머리찌름 얼마? 8.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 DP. 자, DP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찌름의 깊이.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 얼마였어요? 그쵸? 4.4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그쵸? 이제 요 부분이 선이 없죠? 이거 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선은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라인으로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 카운터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면 거치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드릴지름 구멍에는 항상 구멍에는 W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 더 길게 빼시고 자, 4 앞에다가 콤마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표면 거치기와 치수가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콤마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카운터 보호 치수도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5개 부품을 다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얘를 조금만 더 내려야겠죠?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수 안 뽑은 거 있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튀어나온 거 됐고 전체 치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름 치수들 다 마무리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도 넣었고요. 빠진 거 없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부분 확대도 표시, 자, 라인 해서 자, 요렇게 찍어 주시고 살짝만 빼세요. 살짝만. 자, 요렇게 살짝 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확대도 뽑은 거에서 글자를 그냥 카피를 하나 해오세요.
자, 여기 축이 A, B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에서 C가 갔죠? 그럼 얘는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요놈을 D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여기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와서 또 자리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놈을 이렇게 위로 좀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앞에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B가 아니고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대도 표시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기하 공차랑 그죠? 표면 거칠기만 남았습니다. 자, 기하 공차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기하 공차 같은 경우는 LE 세팅 들어가서 공차, 그 다음에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요거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자, 요거 기준은 무조건 베어링 커버기 때문에 요 베어링 구멍, 몸체랑 조립이 되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빼서 요게 몇 가지 가야 될까요? 자, 5번이 V베트 풀리잖아요. 그러면 4번에서 A, B, C, D, E 커버가 2가 나오고 좀 이따가 요거 벨트를 F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얘를 일단 2로 가겠습니다. 자, 품번대로 가야 돼요. 품번. 자, 요거는 2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커버는 그냥 딱 외우세요. 그냥 요 부분에서부터 여기 부분 지름 있죠? 요 지름에서부터 자, 요 오일실 부분 지름 있죠? 자, 요거의 중심과 중심이 일치하게끔 요 구멍을 뚫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심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심 같은 경우는 LE 세팅 들어가서 닫고 채움, 그 다음에 여기죠? 자, 여기에서 위로 뺄게요. 밑엔 자리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좀 위로 빼서 자,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인데, 자, 요거 동심 같은 경우는 동심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심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규격지름 넘어와서 IT 공차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IT 공차에서 10.5에 해당되는 부분 찾아보세요. 자, 10.5면 여기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IT 5급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8이 교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0.008이 되겠죠. 마이크로미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동심은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넣어주세요. 어디냐면 여기 베어링을 밀고 있는 부분 있죠? 베어링을 맞닿는 부분, 요 부분에다가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LE 세팅 들어가서 세팅이 아니죠. LE 들어가서 자, 요렇게 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수직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우리가 요거 부분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자, 수직 길이는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에 대한 해당 부분 찾아보면 11이 나오죠. 그래서 0.011 맞춰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도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살짝 지금 겹치니까 살짝 내려줄게요. 이 정도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하 공차도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를 얘를 좀 올리는 게 나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이제 기하 공차 끝났고 이제 표면 거치기 넣을게요. 자,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커버 같은 경우 대부분 여기 폭파인 부분이 있죠? 여기 있으면은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 구멍도 있고 볼트 구멍 W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본체랑 맞닿는 부분도 있으니까 WX 그 다음에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WXY가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본체 거를 그냥 카피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본체 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얘가 몇 번? 그쵸,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부터 넣기 시작을 할게요. 자, W는 구멍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구멍. 자, 일단 요거 갖고 와서, 자, 여기 카운터보 구멍 아까 자리 만들어 놓은 부분에다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넣을까요? 그쵸, 요 파이 18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것도 드립구멍이잖아요. 그죠? 아무 역할 안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W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이에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어디 부분일까요? 자, X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본체랑 껴서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스켓하고 맞닿는 이 부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부분이 바로 X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일단 X를 두 군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부분에 하나가 X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하나 들어가죠. 근데 여기다가 우겨 넣으려면 지금 치수 보조선들하고 지금 막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에다가 직접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요렇게 갖고 와서, 자, 요 밑에 면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리가 협소할 때는. 자리가 뭐 여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치수 보조선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격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규격집에서 오일실을 찾아봅니다. 자, 오일실 보면, 자, 여기죠. 자, 규격집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규격집에는 항상 친절하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봐보세요. 제 표면고치가 어떻게 넣으세요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각도에 X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OEC라고 닿는 부분에 Y를 넣어줘라 라고 이렇게 두 군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대로 일단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X, 자, 이렇게 뒤집힌 놈 갖고 와서, 자, 여기다 넣어주죠. 자, 요거를 요렇게만 넣어주면 안 되는 게, 자, 얘는 항상 이 보조선과 직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럼 얘 몇 도 회전하면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30도 회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Y 넣어주세요. 이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거꾸로 뒤집힌 놈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일실 다 넣나요? 아니죠. 자, 오일실이 이렇게 들어와서 조립이 되잖아요. 자, 조립이 되면 요 부분에서도 맞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하나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와서, 그래서 아까 요거 4점을 좀 길게 뺐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일실 표면 거칭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또 있나 확인해 봅니다. 자, X는 일단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고, 자, 없죠? 자, 이제 Y만 들어가면 되네요. 자, Y는 어디에요? 그쵸, 이제 여기 베어링하고 맞닿는 부분, 여기에다가 Y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Y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표면 거칠기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면 거칠기 넣으실 때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부품에 드릴 구멍, 그냥 구멍이 있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한다, 또는 볼트 구멍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무조건 다 W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볼트 구멍이 없다 그럼 W 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품과 부품이 서로 조립이 돼서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오늘의 조립도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커버. 자, 여기 가스켓하고 맞닿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본체랑 맞닿는 요 부분. 자, 요 두 군데는 뭐예요? 그쵸? 부품과 부품이 서로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X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베어링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베어링과 맞닿는 이 면, 베어링하고 닿으면 무조건 그냥 Y, 무조건 Y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규격집에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 거치기도 넣고요. 자, 아까 이제 요거를 번호가 베어링 커버가 번호가 더 빠르기 때문에 2로 갔기 때문에 V베트 풀리에서 2로 했던 거를 다 F로 바꾸겠습니다. 자, F로 가고요. 자, 얘도 F, 얘도 F.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의 베어링 커버 모두 작업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어때요? 베어링 커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운터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특이한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측면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거 같은 경우는 특이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측면도를 안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자, 동력 전달장치 3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거는 이제 동력 전달장치 4번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동력 전달장치 4번 다음 시간에 이제 본체부터 다시 또 그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력 전달장치 4번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배우시는 요 이제 스프로킷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스프로킷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스프로킷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공부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동력 전달 장치 4번에서 또 따로 뵐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